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보건당국이 5월쯤이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 대해 모욕적이지만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이재명식 정치투쟁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난방비 부담 급증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예비비 1,8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 부담을 줄일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르고 이후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가 무임수송 손실 보전과 관련해 생각을 바꿔 도와주면 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파 속 술에 취한 사람을 집 앞까지만 데려다 준 뒤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입건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추위를 피하러 온 70대 여성을 지구대에서 끌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일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2년여 만에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이제 자율에 따라 쓸지 말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병원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완전 해제는 오는 5월쯤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지난 5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데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도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사무실은 물론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 등의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런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완전 해제는 오는 5월쯤 가능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5월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논의는 위원회 혹은 또 각 본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자료가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안전성을 더 확인해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A1.1에 감염된 10명 가운데 1명은 감염 8일차에 BA5는 10명 가운데 4명이 5일차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격리기간 해제나 단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별도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코로나19 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이뤄지도록 바뀌는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올해 10월에서 11월쯤 가능하고 그 변화가 완전한 일상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회복의 과도기에는 고위험군의 감염 예방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정기석 단장은 강조했습니다. 현재 고위험군의 40%와 전 국민의 60%는 코로나19 면역이 충분하지 않아 언제든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며 고위험군은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34.8%에 그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개량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데 동참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어제부터 공연장과 영화관, 또 전시관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관객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아직 이르다며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영화관을 찾은 관객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좀 불편해서 실내에서 많이 벗게 되긴 하겠지만 뭔가를 먹고 하면은
그 공간에서 감기도 많이 옮길 테고 감염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은 아직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극장에서는 많은 사람들도 좀 인파가 많이 몰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감염에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코로나19로 2년 넘게 직격탄을 맞았던 업계에서는 무조건인 의무보다 자율성이 불러올 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서 극장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술관과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마음만은 모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미 걸렸던 경험이 있고 이제 해제한다는 소식 듣고 계속 그것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활기를 회복한 공연계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이제 회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제 관객들이 공연 보시기에는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과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안전을 위해 당분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2주일 동안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 밀집, 밀접의 산밀 환경이라면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긴급위원회 권고 의견을 수용해 비상사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말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3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WHO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가 확산하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유지하면서 위험 변수 추이를 더 보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에 모욕적이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란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하며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부패 정치인의 궤변일 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찰 출석 이틀 만에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조사 상황까지 설명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수사가 아닌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행위라면서도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고 추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그 국민들의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결연히 검찰 수사에 맞서겠다면서 의원 동원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꼭 홀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검찰 수사에 맞서 이번 주말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규탄을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여는 등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 폭정에 대해서 보다 더 공세적으로 따지고 싸울 것이며 또한 또 주말에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아전인수식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도 검사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핍박받는 민주투사인 양 어설픈 코스프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가치도 없는 부패한 정치인의 추한 궤변을 국민들께서 더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여론전에 나선 걸 두고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읍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당이 이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국회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이어지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정 전 실장의 관련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는데요. 2월 국회에서도 각종 민생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논의 안건으로 결정됐습니다. 강하게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고 의원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거친 설전을 벌였는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가 소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결국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 다만 찬반 투표를 위한 안건 상정 권한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요청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양곡관리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또 야3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였고, 민주당이 이렇게 법리에도 맞지 않는 위증죄 고발을 강행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운임제와 방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각종 법안을 두고도 여야는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 원 등 1,800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넘어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칼바람 한파 속에도 보일러를 켜기 부담스러운 나날. 뽁뽁이에 수면 양말, 전기장판으로 중무장하고도 다음 달 청구서가 두렵기만 합니다.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필수 비용이니까요. 네. 이른바 난방비 폭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던 국무회의는 차관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폭 확대를 위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 등 모두 1,800억 원의 긴급 예산 투입이 일사천리 심의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한파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국민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의 다름 아니라는 점을. 국무회의를 통과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 통상 이튿날 오전에 하던 결제를 채 5시간도 되지 않아 처리한 건데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부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최대 160만 가구 일부 취약계층에만 적용되면서 정책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불거집니다. 이런 지적 속에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한파 속에 2월 난방비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될 거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난방비를 아낀 가구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환자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한시적으로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아이디어도 거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한파만큼 매서운 난방비 민심 속에 여야는 서로가 책임이 있다며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의 대한민국의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전기요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후보가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탓입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정책과 홍보로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인데 2월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가뜩이나 추운데 난방비 인상으로 힘겹게 겨울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기도가 긴급 자금을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20여 명이 다니는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이곳에 이달 난방비는 23만 5천 원으로 작년보다 1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시에서 주는 운영비는 한 달 140만 원. 이 돈으로 난방비 등 관리비와 교육비까지 모두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난방비가 갑자기 올라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비용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깎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프로그램비 아이들한테 직접 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경로당은 지난해 완공된 아파트 단지에 있어 시설은 훌륭하지만 실내는 별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10만 원이던 난방비가 이번 달에는 20만 원으로 올라 운영비가 빠듯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어쩌면 이게 힘들죠. 여기 저기 지원금으로 나와서 이거 부식비로 쓰라는 거 그거 여기 그걸로 내고 또 이거 안 되죠. 경기도가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나 노숙인 등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 구호 기금으로 취약계층 43만 5천여 명, 시설 6천여 곳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노인과 장애인,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기존보다 2배 정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노숙인 시설 18곳에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난방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운영 중인 긴급복지 한라인 전화를 통해 난방이 어려운 가정이나 시설 등을 찾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의 택시 요금이 오르고 4월엔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재부가 생각을 바꾸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 시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내용을 김종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월 1일 새벽 4시부터 서울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릅니다. 기본 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듭니다. 요금 미터기가 더 많이 오르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셈입니다. 이어 이르면 4월 서울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대기 중입니다.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계속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8년 만에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인상폭은 300~400원이 거론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양당은 다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폈습니다. 전작년에 지하철 탑승 시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액도 소송을 통해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장현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불가 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죠. 올해 시정 방향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강 르네상스 2.0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다음 달 구체적인 밑그림을 발표합니다. 특히 한강에 국내 여객선이 다니는 서울항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동길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인식차를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이 관계 개선 공감대가 있는 만큼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일본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국장이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6일 도쿄 협의 이후 2주 만인데 협의는 예정 시간을 1시간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여전했습니다.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가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을 내놓으며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역대 담화를 계승하는 선에서 사죄하고 재단에 뜻 있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용인하는 정도의 호응 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일본 전범기업의 재단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 일본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측도 물러서기 힘들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굴욕적 해법을 폐기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이 첫 발을 뗐습니다. 이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교사 통합 방안이 관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선택해 다니고 있는 만 5세 이하 어린이들. 2년 뒤인 오는 2025년부터는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기관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두 기관의 장점을 살린 제3의 기관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용 시기도 점점 빨라져서 이를 그대로 둔다면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미 교육 격차가 누적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새로운 통합 모델의 시안은 올해 말 발표하기로 하고 단계적인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선도 교육청을 운영해 두 기관 사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제를 우선 발굴하고 교육비 등 지원을 늘려 학부모의 비용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제정과 개정도 차례대로 추진됩니다. 교사 자격이나 양성체제, 명칭, 위상, 제3의 통합기관의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연말까지 30년간 흐지부지됐던 유보 통합이 첫 발을 뗐지만 교사 양성체계와 처우 등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0세부터 2세 영유아와 3세부터 5세의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이원화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육교사랑 유치원교사 양성 체제와 양성 과정이 많이 좀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하더라도 이원화 체제를 유지를 해서 각각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는 교사 처우 개선에 약 6천억 원 등 2026년부터 해마다 2조 1천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며 부족하지 않다고 했지만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확보 방식도 숙제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한파 속 술에 취한 사람을 집 앞까지만 데려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입건됐습니다. 부산에서 경찰이 추위를 피하러 온 70대 여성을 지구대에서 끌어내 논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비슷한 일이 알려진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수유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해 11월 마지막 날 이곳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집 대문 안쪽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건 주택 위층에 새들어 살던 60대 남성 A씨.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1, 2년 됐을 거라고. 육탑 산 지 1년인가. 술 많이 먹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A씨는 사고 당일 혼자 귀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인계된 A씨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관들이 정확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자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그대로 돌아갔던 겁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업무 배제됐어요. 대기하게 됐어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앞서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막차를 놓친 뒤 추위에 떨다 지구대를 찾은 70대 여성을 경찰이 쫓아낸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택배업체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업체 직원 1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불이 바로 옆 창고로 옮겨 붙으면서 사무실과 창고 170여 제곱미터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사무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경북 봉화군 법전면의 한 빈집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불은 주택 한 채와 임야 6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버스터미널 차고지에서 40대 승객 A씨가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버스를 타러 다가오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운전기사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출근길에는 날이 다소 춥겠지만 낮 동안에는 공기가 무척 부드러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영상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맑다가 점차 구름 양이 많아지겠고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도 5mm 미만의 약한 비가, 그 밖에 수도권 지역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나 눈의 양은 적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메말라 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3.3도, 대전 영하 6.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영하 5.5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1도,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며 모레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이후로는 다시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고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의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일상 회복은 올 가을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당장은 5월쯤이면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동절기가 시작되는 10월에서 11월쯤엔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 청사진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5월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논의는 위원회 혹은 또 각 본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자료가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동절기 2023년 아마도 10월 11월쯤에 시작되리라고 보는 그 동절기까지는 일반 의료 체계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역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논의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는 현재 심각 단계가 다음으로 좀 내려가야 됩니다. 심각 단계가 경계 단계가 되고 경계가 주의 단계가 되고 했을 때에 조금 더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겠고요. 중국은 춘제 연휴 이후 우려했던 농촌 감염 확산은 없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자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직접 유감을 표하면서 조속히 취소하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병원과 장례식장 앞에 섰던 긴 줄은 공항과 기차역, 관광지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3년 만에 재현된 인구 대이동에 농촌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방역당국은 춘제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런 일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春节期间农村地区的疫情总体平稳，没有出现疫情上升的情况。 지난해 12월 방역 조치 완화 이후 발병 통계를 내놓으며 감염 상황이 막바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열 진료소를 찾은 환자 수는 이미 지난달 23일 정점을 찍었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1월 초에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仍旧呢是以这个 BA.5.2 和这个 BF7 为主，没有发现新的变异株输入。 그러나 중국 당국이 발표한 수치를 보더라도 감염에서 중증 악화까지 2주가량의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춘제 기간 농촌 지역에 감염 확산이 없었다고 단정짓긴 이른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병원 밖의 상황이 수치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 이유입니다. 중국은 그 이틀 만에 일본에만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延长暂停签发中国公民赴韩国的签证措施感到遗憾。我们希望韩方尽快取消不合理的做法。 이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온전히 우리나라만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걸릴 만큼 다 걸렸다는 발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하자 일본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일본은 관광업계 큰손인 중국인들의 방문이 늘어나는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영토 문제를 놓고는 갈등이 여전합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중국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그 뒤 음성증명서도 의무화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 중임에도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방침을 바꾸자 일본에 오는 사람이 늘면서 변이 등이 유입될까 우려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맞대응으로 내놓은 비자 발급 중단을 풀자 일본은 검역 조치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我が国の水際対策の臨時的な措置につきましては、当面現在の措置を行いながら、中国の感染状況等を見つつ柔軟に対応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계속 요구해 왔다면서도 비자 발급이 다시 이루어진 과정은 외교상 논의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두 나라가 왕래가 멈추는 상황이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완화가 경기 회복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전 한 해 1,000만 명 가까이 왔던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2% 수준으로 격감하면서 관광업계에 타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一日も早く日本にお越しいただけるようになるのが一番ベストの状況ではあるのですが、他の国のお客様に楽しんでいただけ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ので、そういうお客様に助けられながらもうしばらく我慢を。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면서도 생카쿠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의 매일같이 이 지역에 들어온 중국 해경 선박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 진입하자 해상보안청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 원 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윤 대통령이 신속히 재가했다면서 기존 예산 800억 원을 더하면 난방비 지원 예산이 1,8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20% 이상 오릅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오르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4시부터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르는 데다 기본 요금을 적용하는 거리도 줄어듭니다. 추가 요금이 100원씩 오르는 거리는 132m에서 131m로 줄어들고 시간 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더 오릅니다. 심야 시간대 요금 부담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커진 상태죠. 심야 할증 시간이 2시간 빨라졌고 또 밤 11시부터 새벽 2시 할증률은 2배로 높아졌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난방비 부담에 이어 대중교통 이용비마저 줄줄이 인상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가 협조할 경우 최대 400원으로 예정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여야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기재부가 올해 중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레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만날 예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현을 약자로 보지 않으며 그들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TBS를 떠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장현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불가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다루면서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또 특정 정파의 논리를 옹호하고 전파하는데 그 전파를 그동안 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 뉴스 짚어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극찬했다는 인공지능 챗 GPT가 미국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학교 숙제뿐 아니라 의회 연설문, 뉴스 기사까지 막힘없이 작성해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동시에 규제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he United States-Israel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Act will allow us to tap into the expertise of both countries and draw upon each other's resources to explore and develop cutting-edge AI advancements. 미 하원 오친클로스 의원이 읽은 이 연설문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작성한 글입니다. 챗GPT의 법안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하원 연설문을 100단어로 작성하라고 입력해 뽑아낸 겁니다. 연설문 문장이 워낙 자연스러워 AI가 쓴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I wanted to draw attention to this technology on the floor of Congress so that policymakers can start engaging in this debate now. 아이폰 출시에 비견될 정도로 화제를 낳고 있는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글을 학습해 사람이 쓴 것 같은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출시 2달 만에 하루 이용자 1000만을 돌파하자 검색 엔진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구글이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숙제를 대신해주는 용도로 각광을 받다 보니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고 챗GPT로 쓴 글을 잡아내는 AI까지 등장했습니다. My own high school English teacher was telling me that students they have no doubt that their students are all using this. CNN은 기자가 아닌 챗GPT가 쓴 방송기사 문장으로 챗GPT 현상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고 뉴미디어인 버즈피드는 챗GPT와 제휴를 맺고 기자 역할을 AI에게 맡기기로 하자 주가가 120%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체계국은 감시 대상에 챗GPT 등 생성형 AI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AI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해킹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미 의회에서는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시작한 가격 인하 전쟁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머스탱 마하 2의 가격을 최대 8.8%, $5,900 인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포드는 공급망 효율화 등을 통해서 전기차 생산비를 절감해 가격 인하가 가능했다며 급격한 시장 변화 속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메카시 신임 미 하원 의장이 올 봄에 타이완을 방문할 거란 보도와 관련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이자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고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 열대 폭풍 챗네소가 덮치면서 최소 30명이 숨지고 20명이 실종됐다며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폭풍으로 최고 시속 170km의 돌풍이 불고 집중호우가 쏟아져 수많은 가옥이 부서지고 홍수와 산사태로 도로가 끊기는 등 9만 명 가까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자연보호구역인 볼더산간 녹지공원에 설치된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에 곰이 나타나 셀카를 찍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사진 400장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곰은 카메라를 한껏 의식한 모습으로 정면을 바라보거나 잘생긴 얼굴을 뽐내듯 비스듬히 옆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혀를 날름 내밀거나 옆 얼굴을 들이미는 등 표정도 구도도 다채롭습니다. 공원 측은 이 흑곰이 카메라에 사로잡혀 버린 것 같다며 이날 580장의 사진이 찍혔는데 이 중 400장이 곰의 셀카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 뉴스였습니다.
새해 들어 컬리가 상장을 철회한 데 이어 대여급들의 상반기 상장이 어려워지는 등 기업 공개, IPO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침체와 맞물려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분위기가 언제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빅히트와 카카오뱅크부터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코로나19 저금리 시절 뜨거웠던 기업 공개, IPO 시장 인기가 차갑게 식은 뒤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 대어로 꼽혔던 마켓컬리가 새해 들어 IPO 작업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컬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IPO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K뱅크와 골프존 카운티도 사실상 상반기 상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고금리의 유동성이 말라붙고 주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거란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증시 침체로 말미암아서 기업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이제 이 증시 관련된 이제 주변 자금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IPO가 예정됐던 기업들의 상장 철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IPO를 추진하다가 철회 공시를 낸 기업은 13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도 4곳에 불과했고 공모 금액은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5,490억 원에 그쳤습니다. 비슷한 흐름은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이 시행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대여급 공모주가 부활할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을 할 수 있는 시장의 반등이 가장 이제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그때 그런 시장의 회복하고 맞춰서 이루어진다면. 우선 올해 첫 조단위 몸값에 도전하는 새벽 전문 배송업체 오아시스는 다음 달 수요 예측을 거쳐 코스닥 상장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불황 속 기업들이 눈치 보기에 나선 가운데 침체된 주식시장이 되살아나 IPO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오는 3월 말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30%까지 허용하는 안을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더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또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과 관련해 투기과열 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 2억 원을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가 최근 3년간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4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결의했습니다. 회원사 5만여 개인 전문건설협회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협의회는 결의대회를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원예비와 일도 하지 않은 현장 팀장 등의 월급으로 최근 3년 동안 1,000여 개 현장에서 4천억 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 노조원을 투입하지 않은 대신에 요구한 노조 전임비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지난 27일부터 국내 출시된 모든 차종 출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이번 출고 중단 조치는 독일 본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차량에 포함된 안전 삼각대 반사 성능이 기준치를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고가 지연된 차량은 모두 4천여 대로 회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출고가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한국 영화를 화려하게 수놓은 1세대 여배우 고 윤정희 씨가 현지 시각 30일 반평생을 살아온 프랑스 파리 인근 뱅센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뱅센 노트르담 성당에서 열린 장례미사에는 고인의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딸 진희 씨, 지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위령미사가 여의도동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고인은 10여 년간 알츠하이머로 투병하다가 지난 19일 파리 외곽의 한 병원에서 79세를 일기로 작고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만큼 공기가 차갑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상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에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서울도 수도권 지역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메말라 가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지겠고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3.3도, 대전은 영하 6.1도, 대구는 영하 5.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11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모레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지만 이후로는 다시 예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고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